자, 이번 시간에는 이 3D 커브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 3D 인터섹션 커브 또는 실루엣 커브, 커브 투 서페이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커브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들이 이런 커브를 생성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제3의 선을 생성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모델링 하시다 보면 없어서 못 쓰는 기능이에요.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방향으로 바라본 거죠. 그렇죠? 먼저요, 새로 파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2D 스케치 면 하나 잡으시고요. 간단하게 스파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어느 면에서 바라본 거죠? 현재 이 XY 면에서 스케치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지 않습니까? XZ 면에서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그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두 방향이죠? XZ면 보죠. 만약 돌출을 해보죠. 돌출 반대쪽으로요.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또 돌출 이겁니다. 밑에 선 위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한번 숨겨볼까요? 그럼 이 두 개의 선은 어느 3차원 공간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만나는 교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섹션 커브 하시고요.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잡으면 이렇게 교선이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울까요? 두 개의 어떤 스케치만 있으면 되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해질까요? 자, 3D 커브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교선 구한 거와 똑같아요. 공면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공면에 있는 상황이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공면하고 면하고 어떤 교선을 구할 수 있겠죠. 솔리드하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찍으시고요. 두 개의 스케치를 이용하는 거죠. 첫 번째 스케치, 두 번째 스케치 쓰면 오케이 눌러보시면 제3의 선이 생성된다는 거. 그렇죠? 뭐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투영하고 수직으로 투영해 올라와서 서로 만나는 부분에 제3의 어떤 컴바인한 선을 구해낸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터섹션 커브였습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봤던 대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선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돌출하겠습니다. 이 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한번 일단 피니시 하고요. 밑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 옆에다가 원 하나 그려볼까요? 그런 다음에 돌출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요. 이렇게 위로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본다면 어느 면이 될까요? 이 면이죠. Y전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스케치 간단하게 뭐 직선 가지고 그려볼까요? 이렇게 피니시 돌출하겠습니다. 공면으로 그렇죠? 디스턴스 양쪽으로 똑같이요. 이렇게 당연히 인면보다는 커야겠죠. 오케이. 교차되는 부분을 구하고 싶어요. 3D 커브, 인터섹션 커브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교선이 구해지는 게 보이시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뭐죠? 커브만 구해진다는 거죠. 교선만 구해지는 거지 교점은 안 구해진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축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죠? 그렇죠. 두 개의 면을 한번 보이게 해볼까요? 비지빌리티 한 다음에 두 개의 면을 잡아 보시죠.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두 번째 면이 안 잡히나요? Y면 잡죠. 두 개의 면 사이에는 구해지지 않나요? 저는 교선이 구해질 줄 알았더니만. 그렇죠? 안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이 면이랑 바닥면, 이 X면, OK가 안 눌러지죠. 교선이 안 구해지네요. 만약 면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구해질까요? 이 면이랑 이 바닥면이랑 이렇게 연장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구해질까요? 안 구해지네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뭐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면을 좀 더 연장하시면 다시 또 교선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 연장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익스텐드 있죠? 이 모서리 잡으시고 쭉 잡아당기면 이 평면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오케이 하시고 3D 스케치 해서요.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오케이 하면 교차하는 부분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올려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로프트 기능을 사용해서 단면을 만들어 가지고 로프트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향성에 따른 그렇죠, 테두리 선을 알고 싶어요. 3D 스케치 오셔가지고 실루엣 잡겠습니다. 바디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잡혔죠. 방향성입니다. 자, 이 축을 한번 잡아보죠. 여기 있는 축을 지금 보이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 축을 잡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생성이 이 좌우로 보는 거죠. 좌우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여기 생성될까요? 여기 생성될까요? 여기 생성될까요? 어플라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생성됩니다. 어떤 원리로 생성이 될까요? 예, 눈치 있으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좌우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변곡점이 있죠. 어떤 커브의 변화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커브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위아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위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밑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럼 그림자를 지게 하는 경계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옆에서 보면 그렇죠? 어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변화되는 부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커브가 생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루엣 그림자를 지게 하는 거예요. 방향성은 이 방향성을 보겠습니다. 위아래 개념이 되겠죠. 어플라이 해보시면 이렇게 됐나요? 어떤 분은 이제 왜 여기에 자꾸 생성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실루엣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지게 하는 경계선을 잡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었고요. 실루엣은 근데 실루엣은 제 생각에는 잘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교선을 구하는 게 더 낫겠죠. 정확한 위치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빨리 나왔어요. 포인트 한번 찍어볼까요? 이 커브상에 커브상에 안 찍힌다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자, 스케치 커브 미들 포인트 벌텍스 이런 데만 찍히죠? 그렇죠? 커브상에 안 찍힌다는 게 조금은 저는 아쉬운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포인트 있다 그러면 그 점에다가 또 하면 되겠죠? 평면도 마찬가지죠. 이 커브 찍어볼까요? 오케이 되나요? 안되죠. 이 커브가 평면상의 커브다 그러면 그 평면에 있는 그 커브가 있는 평면이 이렇게 찍히면 좋은데 그게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되긴 됩니다. 그렇죠? 좀 우회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자, 이번에는 돌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짝 면을 위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면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스케치 한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스케치 방향선 개념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아, 이건 못 만들겠다고요? 아, 예, 제가 만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파트 들어왔어요. 2D 스케치 하죠. 이 면 잡고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오케이. 라인 나와서 익스루드 돌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린 면이 XZ 면이니까 이 면을 위로 들어가셔가지고 공면보다 위쪽에 있게끔 오케이 하겠습니다. 면 잡고 세로 스케치 들어오겠습니다. 슬롯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면을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벗어나면 뭐 벗어나겠죠. 자, 2D 스케치 XY 면에요. 간단하게 라인 하나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라인을 가지고 방향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을 잡아가지고요. 자, 3D 스케치. 이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겁니다. 일단 페이스 어느 면에, 이 면에 커브 어떤 거요? 위에 있는 커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커브 됐나요? 자, 첫 번째 방식은 뭐죠? along 벡터 방향선을 따라서 투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론트 한번 볼까요? 예. 그냥 지정하지 않고 어플라이 눌러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보면 돌려볼까요? 위에서 봤을 때는 딱 일치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수직으로 내려꼰다. 이 스케치가 있는 면의 수직 방향. 다시 말하면 돌출한 다음에 이 면하고 교선을 구한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됐나요? 예. 지금 지우겠습니다. 예. 지워지지도 않아요. 한번 투영을 해버리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기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따로 없어요. 언두 할까요? 그냥? 예. 다시 한번 보죠. 특정 방향성을 따라서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페이스 면 잡으시고요. 커브 이 면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렉션에다가 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보시면 축 따라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그렇죠? 만드시면 되겠죠. 면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면을 만들 수 있나요? 3D 커브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선 잡고 포인트 잡아주고 바로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룩에 이 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일치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배웠죠? 3D 스케치 안에다가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평면도 만들 수 있고 축, 포인트, UCS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3D 스케치 안 했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서 뭔가를 만들고 워크 피치를 만들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D 스케치 프로젝트 하는 기능이었어요. 여기 프로젝트 along 벡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요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면 잡으시고요. 커브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보시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죠?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 결국 말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발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으로 발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브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이겁니다. 가장 가까운 포인트, 가까운 거의 투영면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 결국 수직이죠. 수직거리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다면 결국은 뭐죠? 서페이스에 노멀한 거죠. 물론 이 서페이스를 전개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가 위에 거와 똑같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좀 이상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이런 파이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자, 창을 좀 닫겠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 있어 가지고요.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지우죠? 안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트 하나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 면 잡으시고요. 서클 얼마짜리요? 50짜리 하겠습니다. 됐죠? 바이 나오세요. 공면으로 돌출하겠습니다. 공면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할까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면 있죠? 면을 옵셋 50보 지름이 50이니까 25보다는 큰 값, 뭐 넉넉 잡고 50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 면에 뉴 스케치 하고 들어오죠. 자, 슬롯으로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손에 뭐 상처 났을 때 뭐 바르시죠? 밴드 바르시죠? 그 밴드 바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돌돌 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3D 스케치 프로젝트 투 서페이스 하셔가지고 이거 잡으시고요.
랩투 서페이스죠. 결국은 서페이스에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면 잡으시고요. 커브 잡아주면 되겠죠. 예, 잡았습니다. 어플라이 해보시면 이렇게 뭐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기능은 카티아에서는 이제 디벨로프 기능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자,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엠보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엠보스 기능이 있습니다. 엠보스 돌돌 많은 기능이 있어요. 얘는 커브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뿐이고 얘는 이제 솔리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 빼고는 똑같은 원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까 전처럼요 만들어 볼까요? 여기 포인트 잡으시고 이 면에다가 뉴 스케치 포인트 하나 필요하겠죠. 죄송합니다. 컨트롤 Z 프로젝트 하셔가지고 포인트 하나 가져오고요. 그래야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5짜리 그려볼까요? 너무 크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수입하면 되죠. 단면 프로파일 선택 끝났으니까 패스 경로 잡으시고 그래서 흘러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예, 공면 상에 흘러가니까 가이드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공면 잡아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죠. 야,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신기하죠? 신기 안 하신가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목이 좀 아플 정도로 이 3D 커브 안에 들어있는 이 제3의 어떤 제3의 커브를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자,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